근데 이 영화 속 터널을 보면 진짜 누가 어느 부분에 잘못했는지 사실 좀 이게 별로 구분이 잘 안 돼 보여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 속 얘기로 돌아가면 어떠신가요? 사실 영화도 그렇고 성수대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. 과실범의 미수범이라는 그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.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결과 발생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, 얼마나 중요하게 기여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. 기수가 아니니까요.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실제로 결정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수의 예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과실범의 미수범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. 따라서 형사처벌을 못하고 무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당시 법원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. 과연 그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전원을 무죄로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감정,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처벌을 할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.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고 속이 후련하고 이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라는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. 맞아요. 사실 법에도 감정이 있다. 근데 때로 그 감정이 팩트나 법리보다 정의에 가까울 수 있다. 저는 사실 그때 그 판례를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요. 또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 왜 전장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혹은 거기에 뭔가 지원의 손길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너 사진 기자야, 너 그때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됐어, 그 아이를 구해야 됐어 이런 도덕 부분에 대한 논란도 늘 있잖아요. 이 영화 터널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 기자가 이제 그 남은 배터리 78%고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막 이 정서 하정우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안의 상황은 어떠냐 뭐 막 물어요. 그 기자는 기자대로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 구조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, 이 기자가. 이런 비판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사실 하정우의 생명줄은 당시 전화기 아닙니까? 맞아요. 이게 78% 남았다고 해도 길어야 뭐 이틀, 3일 계속 통화를 할 경우에는 뭐 하루도 안 가는, 몇 시간도 안 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? 외부와의 연결점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낭비를 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사실 이런 현상은 재난 현장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. 예를 들면 그 언론사의 특종 경쟁으로 인해서 뭐 지나치게 사고가 확대된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.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쓸데없는 과정이 생략된 채 오직 그 구조 작업에만 집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.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. 세월호도 사실 비슷했습니다. 세월호가 침몰했을 초기에 전원이 구조됐다 이런 오보도 발생을 했고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뭐 생존자가 있다, 뭐 무슨 수심이 어떻게 됐다라면서 각종 오보가 양산이 되면서 맞습니다. 그 수색 작업 그리고 구조 작업 자체가 좀 혼란에 빠진 거는 사실인데 하지만 그 이후에 과정들을 보면 초기에 언론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결코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을 그런 진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. 그렇죠.